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39회차 상편 J리그 및 K리그 11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베르디의 입장에서는 나고야가 어느 정도 할만한 상대입니다. 특히 나고야가 카운터에 능한 편인데 베르디의 플레이는 잠그는 것이 일단 1순위입니다. 특히 고베를 상대로도 신중한 운영으로 1대0 승리를 낚아온 경험도 있는 전력이고, 물론 베르디의 수비가 일부 리그에서는 상당히 쉽게 무너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나고야를 애먹일 수 있을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나고야가 생각보다는 수비에서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매치에서도 쇼난에 몰아치는 움직임에 상당히 고전했던 편이고, 할만한 팀을 만났다 싶으면 슬금슬금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에 당하는 경우도 잦은 전력이며, 일단 라인을 공격적으로 끌고 가도 문제인 것이 주커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에서의 힘이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베르디가 꽤 할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고야와의 상성이 좋고 수비 역습으로 꽤 강호들을 물고 늘어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고야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주포의 이탈이 신경 쓰이는 상태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습에 당하는 상황도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도쿄 베르디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니가타가 가와사키 상대로는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컵 대회와 리그를 통틀어서 2승 1무로 지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특히 니가타가 가와사키를 상대로 화력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정에서 64%의 점유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는 것이 니가타입니다. 물론 올 시즌 라인이 덩달아 높아지면서 경기 전반이 난전 성향이 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최근 마치다 가시마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강호 상대로도 선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가와사키도 여전히 미드필더의 역량과 공격력은 좋습니다. 문제는 올 시즌에도 활동량이 부족한 기색이 있어 상대가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에 고전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니가타가 패스를 정교하게 높은 확률로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버를 생각하고 있고 니가타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가와사키를 점유와 공격으로 찍어 누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니가타의 올 시즌 특성상 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가와사키의 기동성과 활동량의 부족은 니가타의 전술적인 수행 능력을 더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가타 승을 추천드립니다. 대구가 여전히 공격적인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결정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17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넣은 골은 하나뿐입니다. 지난 경기 리그에서 처음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유독 실점 통제력이 떨어지는 대구라서 공격적인 난조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가 이제는 딸깍 축구 양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이 상당히 고전하던 수비 역습 상황을 맞닥뜨릴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전북의 입장에서도 대구의 공격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이 올 시즌 지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리드를 한 것도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공격력이 지난 김포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 역시 대구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 습관적으로 실점을 내주고 리드를 따라잡히는 성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매치입니다. 전북현대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와타의 주포 저메인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폭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가 돌아온 점은 호재입니다. 다만 이와타 이외에는 별다른 보조 득점원이 없다는 점은 공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메인도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특히 세레소의 중앙 블록의 견고함이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레소의 경우도 원맨팀 성향이 강합니다. 레오 세아라가 주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세레소의 경우 중앙에서의 견고함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4-2-3-1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와타의 수비가 지난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압박을 당하면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도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세레소가 신승하는 상황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두 팀이 서로 공격에서는 원맨팀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득점 차이를 크게 벌리기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물론 세레소의 경우가 체급이나 단단함에서 장점이 뚜렷한 편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진영에서의 실수가 잦은 이와타의 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승을 추천드립니다. 간바의 경우는 최근 수비와 역습이라는 실리적인 플레이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베를 상대로는 이 양상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베에게 최근 당하는 시나리오는 간바가 공격적으로 갔다가 고베의 수비에 막히고 역습으로 타격을 당하는 케이스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유효 슈팅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개인기로 상대의 압박을 돌파하는 것으로도 효율을 낸 바 있습니다. 고베가 전반적으로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흐름입니다. 특히 상대가 고베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고베도 상당히 역습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전력과 수비력과는 별개로 공간을 확보하는 데 꽤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3골만 넣으면서 꽤 화력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바가 수비와 역습 지향적인 팀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베가 상대방이 신중하게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공격력을 잘 투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론 고베의 수비적인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쉽게 한쪽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우라와는 전반적으로 최근 수비적인 페이스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고베전에서는 상대에게 패스워크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이며 우라와가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준다고 해도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는 특성을 지녔는데 그 양상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과 특히 가시마도 빌드업을 꽤 유려하게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슐츠 복귀 이후에는 우라와의 수비가 더 상승 곡선을 타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가시마도 수비가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비에서의 역습 허용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우라와를 상대로도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가시마도 원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등 공세에 힘이 만만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스의 질이나 성공 확률 자체는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 양상을 기대하고 있고 가시마가 근소 우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라와가 상대에게 점유를 허용하지만 수비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편입니다. 다만 최근 패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등 장점인 수비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가시마 역시 역습 대응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원정에서도 골 기록이나 공격 성공 확률은 매우 높겠습니다. 가시마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가시와는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가시와가 아예 잠그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압박 라인을 꽤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비도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마치다처럼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라인이 높은 점이 반복적인 시점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호소야 등 공격수들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시와가 기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 미츠타의 퇴장 이후 경기가 마리노스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 퇴장이 상당히 아쉬운 이유라면 공수전환이 빠른 와중에도 밸런스를 잡아줄 선수가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와 코어 미드필더 라인에 구멍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히로시마가 경기력이나 세부 스탯은 매우 좋은 팀이라고 하지만 원정에서는 의외로 승점 정리 페이스가 좋지 못한 점도 마음에 걸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히로시마가 꽤 힘들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에 잇따른 이탈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와 입장에서도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점은 감안해야 하나 히로시마도 원정에서는 2승 6무 1패로 생각보다 승점 정리 페이스가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시와 승을 추천드립니다. 사간도스는 수비 역습 성향에 약한 상황입니다. 사간도스의 플레이가 기동성이 꽤 좋지만 정교함이 꽤 떨어지는 탓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교토를 상대로는 상대도 틈을 자주 보이는 것을 잘 이용하는 편이긴 했으나 최근 교토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으로 바뀐 점이 꽤 부담입니다.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단단한 블록과 역습으로 무장한 후쿠오카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토는 사간도스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에서 상승세를 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조 변화 덕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점유율을 35%를 넘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하라를 타겟터로 세우고 롱볼로 가면서 최대한 카운터를 효율적으로 먹이는 것이 제법 잘 통하고 있습니다. 세레소 나고야 같이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교토가 기조를 변화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변한 상황인데 블록과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 사간도스는 상당히 약했던 편이라는 점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동안 서로 맞불로 가면서 사간도스가 이득을 챙기는 편이었지만 이 매치에서는 오히려 교토가 더 상성해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토상가 승을 추천드립니다. 대전이 현재는 공격적인 성향을 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은 포항전도 그렇고 지난 제주전에서도 수비를 단단히 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광주가 이런 성향의 팀에게 약하니 상성에서는 나쁘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대전의 이런 기조가 현재 공격수들의 잇따른 이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인균도 빠져버리는 모습입니다. 광주의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 내에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이영민 부천 감독도 소유권을 내주고 카운터를 치겠다고 대놓고 발언을 했을 정도이며 실제로 광주가 이기기는 했어도 3대2로 꽤 스코어는 아슬아슬했습니다. 대전을 상대로는 강했으나 이는 대전이 이민성 감독 휘하에서 공격과 압박 위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황선홍 체제에서는 광주의 상성이 어느 정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1차적으로는 수비를 먼저 가져가면서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광주가 상성에서 불리한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물론 대전의 입장에서도 공격 뎁스가 박살난 탓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포기한 듯한 인상은 주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강원의 변수는 오히려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 때문인지 경기 페이스가 상당히 루즈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강원의 스타일이 기동성과 체력을 쥐어짜내는 특성이라서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는 플랜 A가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김천이 수비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강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 수확은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신병 위주로 나섰음에도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일단 정정용 감독 특유의 수비 역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동경 등 기대를 모았던 퀄리티 좋은 신병들은 몸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훈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이 얼마 올라오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강원이 여름에는 경기가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을 중요시하는 강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 김천의 수비력도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동경이나 원기종 같은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들은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강원을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 홈 연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이 여전히 역습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빈 골대 앞에서 술라카가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서울이 수원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경기 지배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따라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원은 체력에서 우위입니다.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은중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꽤 쏠쏠히 보고 있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승우, 이상원, 안데르손 트리오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승우가 전반부터 출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들어가서 지친 상대의 수비를 헤집어 놓는 것이야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겠습니다. 무승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여전히 서울이 수비와 역습에 약합니다. 수원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점을 감안해도 지배력에 비해서 골 기록이나 결과를 잘 가져오는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원도 수비 원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도 제법 잘 해내는 전력이라서 상대하기 꽤 어려운 팀이기도 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39회차 상편 J리그 및 K리그 11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